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현자가 발견한 놀라운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60년대의 중심에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최소 노력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덜 원할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해서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글이 유출되면서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지만 무지한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의 원래 인생마저 파괴되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반직관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왔습니다. 이 법칙에는 에너지와 발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망에 사로잡히면 저항이 생깁니다. 마치 강물을 막는 댐처럼 이 저항은 풍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존재 상태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괴로운 생각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궁금한가요? 괴로움은 괴롭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사라집니다. 성공하려고 애쓰면 실패할 것이고 돈 벌려고 애쓰면 가난해질 겁니다. 간절하지 않을 때 간절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볍게 손을 얹고 허용하는 마음으로 꿈에 다가가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 은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몸을 맡기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애쓰며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성취하고 삶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필사적인 갈망으로 변질될 때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눈멀게 하여 현재 순간과 우리 삶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집착 없이 욕망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핵심은 건강한 열망과 강박적인 집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꿈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나 무심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주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집착할 때 우리는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어쩌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다른 기회, 다른 길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려놓음은 우리를 무한한 잠재력의 세계로 열어줍니다. 넓은 바다 위에 돛담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선원이 특정 항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순풍을 놓치거나 심지어 폭풍 속으로 배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손을 느슨하게 풀고 바람과 파도가 자신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항해 중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모를 때에도 여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지위, 업적과 같은 외적인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취의 원천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면에서 샘솟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온전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 상태입니다. 사랑, 감사, 평화, 기쁨과 같은 내면의 불을 키울 때 우리는 외적인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물 한 컵을 떠올려 보십시오. 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물을 더 부으려고 하면 넘칠 뿐입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다면 쉽게 더 많은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면의 불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만을 가질수록 더 고통받게 됩니다. 더 만족하기 위해 외적인 것을 바꿀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불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정성에 대한 해독제이며 삶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것들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가장 완벽합니다.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성공은 더 멀어질 것이고 자연스러우면 성공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수용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결점과 불완전함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깊은 수준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감사와 수용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현재 순간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와 수용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 기쁨,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마음을 볼 수 있게 마음에 눈을 두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욕심낼수록 못난 부분만 더 보이게 됩니다. 한 부분을 고치면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완전함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가 가진 매력을 잊게 됩니다. 더욱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 모습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할 때 최고의 멋진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소 노력 법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주고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의식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우리의 최고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의 여정이며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패턴과 신념을 배우지 않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직관을 신뢰하고 삶이 우아하고 편안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함 속에 완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이 애쓰지 않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놓아둘 때 당신의 인생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